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종호의 핫스팟, 오늘은 공휴일을 맞아서 긴급 편성으로 제가 왔습니다. 신인규입니다. 1부는 제가 맡았고요. 2부는 김지호 대변인께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쉬는 날이기는 한데요. 또 어제까지 새 정부 출범 이후에 많은 뉴스들이 쏟아져 나와서 정치평론으로 언제나 믿음과 신뢰를 주시는 분이죠. 요즘 리박스쿨로 핫하신 분입니다. 신용한 교수님 모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니 박정호 앵커 빠질 때 호신탐탐 제가 이 자리를 노렸더니 한 발 늦었네. 제가 좀 빨리 왔습니다. 네. 집이 가까워서요. 근데 우리 신용한 교수님 또 선거를 마무리를 했는데 네. 좀 소외라고 할까요? 느낌이 좀 남다르실 것 같아서요. 네네. 좀 어떤 생각들을 좀 많이 최근에 하셨습니까? 자려고 누우면요 귀에 예. 환청이 들려요. 어떤 이 스피커 환청이? 앰프 바로 옆에서 막 많이 해봤잖아요. 예. 오오오 막 그 노래 있잖아요. 우리 예. 요새 노래가 막 계속 유세장 있잖아요. 노래. 맴돌아서 목이 갈라져서 어. 이게 이번 선거의 여운을 예. 오랫동안 남겨주는 것 같아요. 어.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같이 한 표라도 더 보탠다는 마음으로 임했던 그런 예.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갑니다. 정말 대한민국 전체를 어떤 황폐화시켰던 예. 또 국민의 가슴을 마음을 아주 초토화시켰었던 그런 내란, 친위 쿠데타 그 상처를 딛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전진해야 된다는 절박함들이 다 있던 거죠. 예. 국민들도 있었고 또 투표하는 지지자들, 유권자들도 있었고 절박한 마음이 어우러져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갈 수 있는 기초를 마련했다. 뭐 아쉬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래도 충분히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전진하는 기틀은 되지 않았냐라는 생각. 그리고 이제 예. 새로운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취임하셔서 단 며칠 뭐 시간으로 보면 몇 시간 되지도 않는데 보여주셨던 그 효능감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래도 국민의 선택이 옳았다. 제 선택도 옳았다. 예. 그게 앞으로 쭉 옳게 가려면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런 다짐을 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럼 민주당에서 이재명 이제 후보, 지금은 이제 우리 대통령이 되셨는데 민주당의 선거 유세 뭐 캠페인이라고 할까요? 뭐 전략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는 좀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후보 같은 경우는 당시 예. 후보 같은 경우 이제 배드캅, 굿캅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후보 같은 경우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 경제 그리고 앞으로 진짜 대한민국이 그려지는 그 청사진, 비전 이런 쪽에 더 주력을 하신 것 같고, 예. 그다음에 이제 당은 현안 대응 및 네거티브 대응 이런 쪽. 그러니까 토론할 때도 후보가 거의 네거티브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대응을 하거나 그러질 않잖아요. 1, 2, 3차 방어만 좀 방어 하고요. 적이었죠. 예. 그래서 일각에서는 그 옛날 사이다 같은 거 어디 갔냐라고 했지만 지금의 집권 이후의 모습까지를 같이 그려셨던 것 같아요. 뭐냐면 하나된 대한민국, 통합의 가치를 실현하는 어떤 그런 진정한 지도자, 준비된 지도자 이런 모습들을 예. 몸으로 실천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던 것 같고 또 당에서는 네거티브라든지 이상한 댓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처하는 또 신속 대응팀 등등이 발생하는 현안들에 대해서 아주 빠른 속도로 정확하게 대응하는 이런 모습들이 잘 조화를 이뤘다. 그리고 선거 기간 캠페인 기간 내내 보면 국힘은 그야말로 한 지붕 몇 가족인지 모를 정도로 4분 내내 시달리다 끝난 예. 거잖아요. 뭐 업둥이를 들여와서 갑자기 후보를 교체하려고, 업둥이. 예, 뭐 나이 많은 업둥이죠. 후보를 교체하려고 업둥입니다. 새벽에 이제 뭐 이상한 난리를 쳐보지를 않나. 서류도 한덕수 후보만 접수 받아줬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후보가 결정된 뒤에도 하나로 합체가 되지 못해서 누구는 절도 건성건성하고 예. 빨리 혼자 일어나잖아요. 절하다가. 그리고 정책은 온데간데 없고 또 국가 경영을 위한 준비된 어떤 비전, 가치 이런 건 아예 없고 오로지 유일한 공약이 제가 생각나는 건 단일화 이게 유일한 공약이에요. 예. 그런 집단에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다시 맡긴다. 물론 진영 논리와 지역 논리 이런 어떤 구태에 기대서 하는 캠페인도 문제지만 예. 그런 어떤 국민의 가슴에 총칼을 들이댄 세력에게 다시 정권을 맡긴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죠. 예. 그게 어떤 다수의 뜻으로 모아져서 그런 염원으로 모아져서
한 8% 정도 차이를 벌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뭐 선거 때 엎둥이 얘기도 하셨고 그 다음에도 뭐 한 지붕 한 세 가족 네 가족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뭐 네. 서로 싸우니까요. 뭐 네가 가라 하와이까지 치면 뭐 더 많은 가족이죠. 5가족 될 수도 있고요. 네네. 뭐 이준석 후보도 밖에 있고요. 네네. 그러면 이 보수 진영을 대표하는 국민의힘 앞으로도 어떤 반성과 성찰을 통해서 국민들의 선택을 받을 그럴 자격과 조건이 되겠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미래를 좀 예상해 보십니까? 자격과 조건이 제로죠. 제로. 앞으로도 제로. 받아들일 사람이 마음의 준비, 워밍업이 돼 예.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가슴을 열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가슴을 연 건 뭐예요? 나 방탄복 안 입었다 이런 때만 열어요. 가슴을. 김문수 후보 네네. 퍼포먼스 진정으로 그 마음에 가슴에 깊이를 열어야 되는데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예. 때문에 어차피 반성과 성찰 이런 것들은 없다. 예. 신인규 변호사께서도 기억나시겠지만 2017, 2018 네. 그때 이제 2017 같은 경우 제가 백서를 쓰자고 주장을 했었죠. 미친 놈이 되는 거예요, 바로. 근데 탄핵을 당했으면 왜 당했는지 그 탄핵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라도 왜 그런 과정이 있었는지 각 구성 요소별로 예. 대통령실이면 대통령실, 국회면 국회 뭐 막 있을 거 아니에요. 각 구성 요소별로 예. 무엇이 잘못돼서 탄핵을 당하는 데까지 이르렀는가. 그러면 지금까지 국민의힘에서 그때보다 훨씬 더 심한 내란 친위 쿠데타가 왔는데 이 탄핵을 진정으로 반성한 적이 있어요? 사과한 적이 있어요? 개사과밖에 본 적이 없어요. 말로는 사과, 행동은 안 사과죠. 그러니까 개사과죠. 개사과. 실제로 예. 대선 이틀 전인가요? 예. 탄핵 반대한 당론을 뭐 교체하겠다고 그 쇼잉을 하다 윤상현 의원이 또 그것도 확 들이박으니까 예. 그마저도 또 우왕좌왕. 텔레그램 방에서 싸우고요. 예, 갈팡질팡. 예. 이게 개사과죠. 그야말로. 옛다. 사과나 먹어라. 사과나 먹어라. 어떤 악어의 눈물 같은 연기 사과. 2021년 예. 연말에 그 김건희의 눈물 뭐 이런 거 비슷한 거죠 사실상. 그러면 그런 기본적인 성찰 반성 인정을 하지 않는데 예. 인정을 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엊그제 딱 의총장에서 조경태 의원이 한 10분 만에 뛰쳐나온 거 아니에요.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예. 아예 번지수를 짚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미래로 나가고 새로 변화 혁신이라 혁신이라는 게 그 말에 얼마나 무서운 게 있습니까? 껍데기를 벗기는 가죽을 벗기는 껍데기를 거죠. 내 가죽을 벗기는 거잖아요. 제가 계속 이 자리에서 2017년 탄핵을 당하고 1층이 아니라 지하실 바닥까지 떨어져서 예. 정말 그 지하실 바닥을 긁으면서 이 손톱이 다 닳아 헤어질 정도로 통탄하면서 쓸개를 씹고 껍질을 벗기고 석고대제 그야말로 예. 통석의 념 뭐 이 정도의 왜 그 유감도 아니고 미안함도 아니고 사과도 아닌 거 있잖아요. 일본 사람들이 잘 쓰는 거. 아마 오늘 현충일이고 뭐 또 광복절 이쯤 되면은 그거 있잖아요. 뭐 통석의 념이 어쩌저쩌고 하잖아요. 예. 통념의 석인지 뭐 통석의 념인지 헷갈리네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입만 산 건데 사실. 네네. 예. 그래서 그런 자세를 갖고 또 다시 온다. 그런데 예. 이번엔 더 큰 변화가 있었어요. 더 큰 변화. 뭐냐면 그때 당시에 그 상황에서 홍준표 경남지사가 때려치고 나와서 24를 얻었다고 자랑질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보다 훨씬 강력한 내란, 친위 쿠데타인데도 41을 얻었단 말이에요. 김문수 후보. 그럼 이들이 지금 뭐라고 말할 것 같습니까? 예. 젖잘싸예요, 이들은. 젖잘싸. 예, 정신승리. 정신 승리. 예, 젖잘싸 속에서 푹 파묻혀 있는데 반성과 사과 또는 미래로 가고자 하는 예. 혁신의 노력이 어디 있습니까? 아하. 오로지 남는 건 이제 현상이죠. 당권이라고 하는 현상, 예. 원내대표라고 하는 그 자리잖아요, 자리. 또 다시 권력 다툼. 예, 가는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이미 이제 뺏겼어요. 뺏겼고. 그러면 남아 있는 중에 자기들한테 가장 높은 거는 당권. 거고. 공천권이죠. 네, 공천권이죠, 예. 곧. 그리고 원내 대표에 대한 자리 이런 것만 남는 거죠. 예. 현상이죠, 눈에 보이는 거. 현상에만 집착하지 본질적, 체질적 개선에 대한 노력은 1도 없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예. 거기에 이제 더 근본적으로 한번 볼게요. 예. 이 표에 마법이 숨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매번 투표할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예. 신이 있어서 이 신이 모든 걸 다 알고 네. 결과를 놓고 역순으로 그 조합, 숫자 조합을 맞춘다라는 어떤 그런 묘한 감정이 들 때가 많아요. 매번 선거 때마다 그때그때 시대 상황에 따라서. 예. 이번 선거의 가장 키는 이제 뭐 50을 넘었다 안 넘었다 이런 게 아니고 반대편에서 41.15, 8.34 합치니까 49.49. 그래서
이들의 49.49에 엄청난 함정이 숨어 있다. 어떤 함정이죠? 이준석의 사실상 정치 사망 선언이다. 그 수치가 말해주는, 수치가 말해주는 게.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의 네. 정치 사망 선고다. 네네. 이거 좀 부연을 더 해주신다면요? 자, 산술적으로 물론 둘이 단일화를 한다고 그래서 그 수치가 안 나오죠 현실로는. 그렇죠. 그러나 산술에 이제 답이 함정이 있는 거죠. 진짜 더해버리는 거죠. 어쨌든 더해서 넘어갔어요. 0.07 넘어갔습니다. 네네, 49.42보다 0.07을 넘어갔어요. 예, 아슬아슬하게. 그러다 보니까 TK에서 어떻게 돼요? 이준석 후보 마지막 뉴스에 TK 가서 했죠. 예. TK 가서 한 뜻은 뭐예요? 내가 비록 지금 꽝이어도 예. 내년도에 싹을 틔울 신나락. 벽시 신나락 예. 요 싹이라도 틔울 수 있게 저 좀 살려주세요 이런 아니, 거였잖아요. 홍준표 시장의 말과 똑같습니다. 그렇죠. 미래에 대해 투자해라. 투자해라. 이 얘기거든요. 요거를 마지막 피날레 때 예. 이제 대구 가서 해본 거죠.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야 임마 너 때문에 망했잖아. 자. 그러면 유승민 전 대표가 어떻게 됐어요? 유승민 대표의 그 예. 몰락은 굉장히 안타까운 면이 있죠. 왜냐하면 국민에 대한 배신이냐 주군에 박근혜에 대한 대한, 배신, 박근혜에 예. 대한 배신이냐의 현격한 그 차이잖아요. 구별을 예. 했어야죠. 국민에 대해 배신했습니까? 유승민 대표 말 들었으면 탄핵 안 당했을 거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들 그 이너서클 내부 집단에 대한 배신이라는 거 가지고 예. 배신자 프레임을 지금까지 몇 년을 극복 못한 거예요. 자기들은 말로는 탄핵의 강을 건넜다고 얘기를 했어요. 어디가 건너졌어요? 못했죠. 그러면 이 지금 이준석의 어떤 그 성희롱성의 그 발언들, 예. 그것도 우리가 내리에 워낙 대국민 망언이죠. 대국민 망언도 망언이죠, 뿌리 깊게 망언. 박혔지만 예. 소위 보수의 적자 적통 지역이라고 하는 보수의 어떤 그 대주주라고 할 수 있는 TK에서의 그 배신감. 예. 너 때문에 졌어. 너 때문에 망했어. 이 부분 어디까지 갈까요? 지하실이 제가 보기에는 없네요. 지하실 없죠. 아니 그러면 20년 이상 예. 기본이죠. 아니 그러면 유승민이라는 정치인과 이준석은 좀 성향이 다르잖아요. 아마 예. 대처법도 좀 다를 것 같은데. 많이 다르죠. 이미 유승민 그러면 네.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보수 진영에서는 야 너 때문에 졌어 0.07% 더하면 나오잖아라고 공격을 시작할 거고 또 이준석 의원 입장에서는 또 적장자 또 도전을 해야 될 텐데 네. 이 충돌이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걸로 보십니까? 유승민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양심에 겹고 굉장히 제가 사적으로 만나서 배워보고 하는 예. 시간들이 있었어요. 굉장히 양심적인 분이죠. 그런 면에서 바른 분이시죠, 바른 그분은. 분이죠. 그야말로 예. 그런 분이 개혁 근데 보수죠. 이준석 의원은 이렇게 뭐 바르진 않잖아요. 자 이준석 의원은 이제 어떻게 안 합니까? 바르잖아요, 여기는. 팩트도 예. 다른 허수아비를 세워서 돌려치면서 예. 인정을 하지 않고 다른 주적을 하나 세우고 빠져나가고 그게 이제 윤석열과 비슷합니다. 이게 항상 반복돼 왔죠, 예, 그죠? 예. 그러니까 서로 이제 양도구육을 한 셈이에요. 그렇습니다. 윤도 이도 양도구육을 자기 입으로 한 얘기니까 양도구육 개고기를 판 셈이죠. 그러니까 국민 상대로 사기를 친 거죠, 사실상. 네. 그러면 예. 지금 이제 자기가 8.34를 얻었다는 걸 뭐라고 해석하느냐? 국민 여러분 저에게 미래의 씨앗 신나락을 내년에 새싹을 틔울 신나락 씨를 틔울 수 있게 해주자 감사합니다. 이렇게 치고 나와요. 그렇게 어제도 얘기했습니다. 먼저 프레이밍을 하고 나오죠. 예, 얘기했습니다. 본인이 국민들은 전혀 그래 생각지 않는데 본인이 프레임을 딱 찍고 나와요. 자 그러면 예. 먼저 14년 전, 13년 전에 새싹 신나락을 틔운다고 나왔던 사람 안철수 네. 몇 퍼센트 얻었습니까 그때? 3배 이상 얻었죠? 21%를 얻었어요. 3배 정도 얻었죠? 예. 네. 이게 과연 새싹이 틔어지겠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합당하자? 예. 누가 받아줘요? 국민의힘에서. 자, 국민의힘은 지금 윤 어게인이 완성된 당이에요. 41.15나 얻었어요. 예. 그러니까 자기들 지금 젖잘싸예요. 어허. 왜 받아줘요? 그래 정치적 사망 선고 20년 이상 뒤끝 장렬인 당입니다. 예, 20년 간다. 근본적인 성찰과 반성이 있다 그러면 조금이라도 여지가 있겠죠. 예. 그다음에 한동훈 세력도 마찬가지. 이게 이준석 후보 세력과 이제 맞물리는 얘기인데. 네. 자 건성은성 절하다가 교화소 가서 숙청당했다고 3개월 뭐 있다가 다시 나타나고 이런 북한의 군간부들 많이 보죠. 예. 건성건성 절하고 건성건성 뭐 박수 안 딴짓하다가 치고 뭐 박수 이런 거. 대충 예. 치고 건성건성 절했어요. 제가 농담드리지만 예. 자 과연 그 세력들이 이 당을 장악할 수 있느냐? 몇 년 전에 뭐 몇 개월 전에 몇십 퍼센트를 얻어 당 대표가 됐다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43%의 한동훈도 의미가 없다. 아무 의미 없죠. 의미가 윤 없다. 어게인이 완벽히 완성돼 있고 예. 거기에 사람들 윤상현을 포함한 사람들이 예. 다 또아리를 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하고 있어요? 김문수 후보였던 김문수 열심히 턱걸이하고 저도 이 철봉 운동을 꽤 하거든요. 예. 저보다 턱걸이 잘하는 것 같아요. 훌라후프. 아니 근데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면 뭐 영감된 내용이니까
김문수 쪽하고 또 친윤계라고 하는 권성동 쪽, 예를 들면 한덕수 옥립파죠. 네. 여기도 또 갈등은 또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갈등은 만만치 않죠. 이제 예. 제가 맨날 보수의 대주주가 누구냐 이렇게 묻잖아요. 예. 지금 이제 전광훈이 점점 가까이 대주주화로 이제 가까이 갈 수 있는 찬스를 잡았죠. 이제 찬스가 오는 겁니까? 네. 아. 그런데 이제 친윤, 범친윤에서 예. 분명히 분화 분파가 일어나죠. 권력을 놓고는 뭐 부모 자식 형제지간에도 그게 없는 거니까 분화 분파는 일어나는데 예. 그러면 그 가운데서 전체 공통 분모는 역시나 윤석열, 김건희죠. 권성동을 놓고도 김문수를 놓고도 윤상현을 놓고도 마찬가지죠. 또 그들이 협박할 요소가 많잖아요. 지금 예. 수세 궁지에 몰려 있지만 이들에 대해서는 협박할 요소가 많죠. 그래? 너희들 나를 커버 안 해? 오픈해 볼까? 하는 게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예. 지금까지. 그런 면에서는 이제 계속 어떤 5월 동주, 불편한 동거 예. 이런 것들이 이어지면서 예를 들어 당권을 놓고 네. 또 일종의 이제 강력한 적이라고 볼 수 있는 한동훈 세력이 온다. 그러면 이제 그런 때는 또 이합 집산이 아닌 5월 동주처럼 이제 결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외계인은 막자 이런 거잖아요. 외계인은 당연히 네, 한동훈은 맞고. 외계인이다. 네네. 예.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함정으로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예. 이게 그냥 강 건너 불구경으로 즐기면 큰일 납니다. 전국 시대에 일본에서 어떻게 됐어요? 결국 토요토미 히데요시 등등등등 우리 조선을 침공하자. 예. 내부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외부의 주적을 설정해 놓고 치고 예. 빠지고 하는 것들 를 설정하겠죠. 그렇다고 보면 지금 이제 허니문은 아예 없다라고 제가 단언해서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언론 예. 지형도 그렇습니다. 야당 마찬가지입니다. 개미를 끌고 일렬로 새로운 대한민국, 진짜 대한민국을 하는 게 더 빠를 수도 있다. 자기들의 분열상 자기들의 내홍을 외부로 돌려서 기승전 이재명 정권, 기승전 국민주권 정부에 대한 예. 발목 잡기, 허리춤 끄잡아 내리기로 이걸로 위기를 극복하려는 그러니까 이게 대한민국의 위기로 간다고요. 예. 그래서 한쪽 날개가 완전히 부러졌잖아요. 휘어졌으면 바로 잡았을 수 있고 예. 적당히 금이 갔으면 용접을 해서라도 쓰겠는데 네. 부러져 버렸어요. 신품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데 어. 과연 이들에게 신품이 나올까? 자, 2018년에 보셨잖아요. 위화도 해군요? 서강대교 해군도 아니에요. 서강대교도 못 넘어가서 31명인가 나가다가 21명인가가 불과 몇 시간 만에 돌아오고 이러잖아요. 예. 그러니 신품을 만들 과연 그런 결기가 있는 소그룹 리더라도 좌장이라도 있는 거냐. 예. 결국은 사람과 조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조직과 돈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가진 결기를 가진 사람이 있느냐. 풍찬노숙을 해본 지가 오래됐죠. 이들이. 예. 항상 아랫목에 있다 보니까 거기에 그 오류가 또 나쁜 학습 효과가 뭐냐면요. 아유 조금만 참으면 돼. 조금만 개기면 돼. 예. 뭐냐면요. 문재인 정부 5년 해서 20년 집권론 막 나왔는데 대릴사인 윤석열 대릴사이를 용병을 사다가 딱 해서 바로 또 집권을 해요. 예. 그러다 보니 에이 그거 별거 아니야. 아. 까이거 뭐 이런 이제 나쁜 쪽의 그 러닝 이펙트 예. 학습 효과가 아하. 또 그들의 가슴 속에 자리를 잡고 있다 보니까 예. 근본적 반성과 성찰을 통한 체질 개선 예. 이런 건 없다. 없다. 예. 예.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